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박한쌤 스페셜의 가장 핵심적인 강의 내용이죠. 상위 1%가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로 투자의 완성편입니다. 앞으로 총 6강, 7강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상위 1%의 내용이 정해지는데요. 오늘은 바로 통계학을 버리고 심리학을 택하는 전략인데, 이게 이제 심리학이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객관화된 수치를 보고 매매 신호를 따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심리학 부분이 녹여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완성 상위 1%, 오늘은 통계학 대신 심리학을 선택한 부분. 물론 이제 주식은 통계적인 흐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바로 시장의 저런 어떤 사이클을 역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패턴이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추세와 비추세,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상위 1%라는 이 부분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저는 만든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주식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혹은 주식으로 부를 일궈야 되겠다. 그분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철학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일회성이나 혹은 오래 가다가도 결국은 크게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걸로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을 오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박한샘이 현재 매매하고 있는 거, 투자하고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로 저처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제 거를 드리는 거예요. 샘플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자, 그리고 그게 잘 맞다, 그럼 여러분이 더 발전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장에 있는 책이라든가 어떤 기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제가 배우고 녹이고 엑기스로 23년간 한 것을 만드는 거를 저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것은 객관화된 것도 있고 제가 만들어낸 용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100% 갖다 쓰라는 게 아니라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 걸로 그러면 그것을 응용해서 나한테 맞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식이라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 다 죽어나가는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경제적으로 건물주 부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노후도 준비하고 또 주변에 베풀면서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엑기스만 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인데 종합주가 지수가 바로 2021년도 8월 10일 전후로 해서 3,316포인트에서부터 21선, 61선이 이제 정배열됐던 구간에서 역배열되기 시작하죠. 21선이 녹색선을 못 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2,399포인트, 오늘 장중에 2,400포인트 전후까지 오게 됐는데요. 살아남은 1%가 현재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제 겨우 1년 반 떨어졌어요. 작년 8월이니까 이번 연도 8월이죠. 이제 겨우 12개월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다 주식 곡소리 나요. 비트코인 한 분들은 아주 더 힘들어하고, 주식 갖고 있는 분은 뭐 인생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아주 힘들어 하시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빠졌습니다.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IMF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2000년도에 이라크 전쟁할 때 미국도 1600에서부터 800포인트까지 스탠퍼드 반토막 나는 적도 있었고, 그럴 때도 다 살아남아서 주식을, 지금 그분들이 다 살아남아서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존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겨우 이거 빠졌는데,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기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와 비추세,
이게 투자 전략의 기본입니다. 통상적으로 추세, 비추세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기간에도 중간에 접어주는 게 있고 떨어지는 기간도 있고 평균 이렇게 박스권 있고 바닥에서 다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보통 70%가 비추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추세 매매가 거의 매매의 8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줬던 주식을 매매를 100번, 이번 연도에 100번 했다. 나중에 추세를 내보면 80번은 비추세 구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으로 주식 투자는 결국은 심리 게임이다. 신법을 기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이지 않는 신법을 확인 후 실천하는 것, 즉 공포와 탐욕의 기간에서 살아남는 법을 만드는 거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1강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맨 처음에 방금 했던 얘기를 신법을 기법으로 해가면서 정배열 구간, 그렇죠? 정배열 구간의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한 16만 원, 17만 원에서부터 57만 원까지 이게 이제 액면 분할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해서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만 당시에는 이 가격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역배열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정배열 구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61선이 위에서 맨 아래에 61선 노는 구간 삼각형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61선, 21선, 5일선 거꾸로 역배열된 구간은 긴 쪽, 삼각형 긴 쪽이 60일, 그렇죠. 길이가 긴 거 20일, 5일, 일봉.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언제든지 주식이 무너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수렴과 확산에서 대변곡, 매수 시점, 대변곡, 매도 시점, 즉 역배열로 되고 정배열로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금 역배열된 부분 D점 똑같은 건데 제가 위에 부분을 만약에 그런데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배열되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점 이 부분을 어떤 징조, 시그널이 있어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거꾸로 무너지는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때도 잠깐 한번 중간중간마다 한번 제가 그때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고 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보세요. 대변곡의 스타트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때요? 여기서 어떤 신호가 골든크로스를 여기서 한번 나왔지만 중간에서 나왔죠. 더 아래 낮은 지점에서 나온 골든크로스가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격에. 이 가격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나오지만 실제 이 가격 차이는 꽤 됩니다. 10% 정도. 자, 그리고 반대로 매도 지점도 여기서는 역배열된 점부터는 가격이 50만 원이지만 57만 원 정도에 이미 라 지점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아래로 꼬꾸라지는 패턴. 라 지점에서 그때 당시 가격이 57만 원. 그 다음 날 때렸어도 56만 5천 원 정도 됐겠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시에 3분의 1 정도로 만약에 매도를 해놨다면 여기서 한 번에 다 때려야 된다? 실전 매매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를. 왜 그러느냐. 그동안 계속 나한테 먹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역배열됐다고 해서 1억짜리가 5억 됐는데 다 정리한다. 상당히 어려워요. 3분의 1이라도 만약에 정리해놨다면 여기서 3분의 1 나머지 정리하면 벌써 3분의 2가 평균 가격에 정리가 된 거죠. 55만 원에. 나머지 3분의 1은 여기서 잘라도 되고 여기서 잘라도 되고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잘라도 되고 상당히 매매하고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그렇죠. 대변곡점이 나오기 전에 앞에서 대변곡점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서 보여준다면 정말 좋겠죠. 저는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투자의 심리적인 부분 즉 어떤 통계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안전하게. 근데 미리 그런 신호들을 매도 신호와 매수 신호를 보여주는 거. 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신호가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 부분이 통계적인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게 기본입니다. 대변곡에서 매수, 대변곡 거꾸로 데드크로스에서 매도.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먹는 법, 그리고 추세에서 매도하는 법, 그리고 그 중간중간 변곡마다 수익률을 내야 되는 법,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을 오늘 여러분 걸로 익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신호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게 무언지, 그리고 왜 저 부분이 심리적인 요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어디 책이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나름 어떻게 하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계속 뭐라 해야 될까요? 일반 편안한 직장 생활, 물론 증권회사였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이 계속 증권업이었지만 뭐 선배님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제 앞에서 20년, 뭐 30년 혹은 10년 앞에 선배님들이 이제 은퇴하는 거라든가 혹은 뭐 어떤 부를 일궈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준비해 놓은 거죠. 근데 그것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런 부분들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건지,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종목에서 복리 효과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오늘 잘 흡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곡점의 활용은 장기 투자에 아까 보셨지만 정배열되는 구간 그리고 역배열되는 구간에서 장기 투자에 매우 유리합니다. 투자 전략인 거지, 투자한 거지, 이거는 매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곡을 활용하는 거, 수렴점에서부터 확산되는 정배열로 되는 구간과 역배열로 되는 구간에서 이걸 활용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에 적합하지 않느냐. 돈이 많은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왜냐, 주식으로 안 먹고 살아도 되고 좋은 주식 투자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려가면서 뭐 건물 임대 수입이라든가 혹은 나는 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뭐 월 1억이나 5천만 원 이상씩 번다. 이미 집도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전문직 의사분이나 변호사분들이나 변리사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뭐 자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직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 속에서 이걸로 생활비도 써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되고 주식이 곧 모든 재테크든 모든 것이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돈도 또 뽑아 써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한테는 매일 그리고 매주 매월 매분기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이런 것에 전혀 이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저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주식이니까 묻어놓는 거지. 그게 한번 큰 트렌드,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나가는 거지. 당장 다음 달에 이만큼 가고 지하철역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나면 그 다음 지하철역 나오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좋은 주식을 묻어놓고 기다리는 것과 내가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마다 실적을 카운팅해 가면서 계속 그 목표를 채워나가야 되는 압박감. 이 압박감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건데 그 압박감을 사실 이겨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대변곡점을 활용한 것은 말 그대로 투자지 매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만 계속해서는 사실 또 돈이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모아질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병행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이런 배웠던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두 마리 토끼로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대변곡점, 아까 데드 크로스점이죠. 네, 에코프로 BM 50만 원 눈에서 대변곡점이 나왔네. 아까 그 보신 화면의 뒷부분을 조금 확대한 겁니다. 네, 이 부분, 이 뒤에 부분을.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역배열이 되죠. 61선, 21선, 5일선. 그리고 주가가 이제 계속 주구장창 밀리네요. 자, 밀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네, 이만큼 튕겨져 올라오죠. 여기서 이만큼 튕겨져 올라오죠. 여기서 이만큼 튕겨져 올라오죠. 여기서 이만큼 튕겨져 올라오죠. 즉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안 올라가면 그럼 수익 안 낼 수 있느냐. 무조건 다 추세만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서 견뎌냈을 때 또 한번 또 여기서 살아남은 주식들이 추세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그거를 그때마다 바로 여기 이런 지점, 이런 지점, 이런 지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도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매주 추세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종목이. 역배열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매월, 매분기 나는 수익률을 누적시켜야 나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이 대추세만 나오는 종목만
고른다. 시장이 꺾이는 때는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존해가면서 살아남아야 되느냐? 가격 지표를 보면 저점이 깨지니까 다 손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주가 폭락, 거래량, 주가 폭락, 거래량도 살짝 올라왔지만 무릉덩이가 생긴 다음에 나오는 골든 크로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릉덩이가 없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치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자, 잘 보세요.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에서 이게 작지만 20% 정도의 수익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넘는 수익이에요. 25% 수익입니다. 여기가 20%, 뭐 한 10% 정도, 15%. 이 정도면은 월 1회 정도지만 괜찮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격 지표에서는 신호가 안 나옵니다. 직저점을 깨요. 그럼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손절이잖아요. 차트 배우신 분들. 가격 지표만 보시면. 근데 위에 이 신호는 어떻게 해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파란색, 녹색 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골든 크로스 나온 거 확인하고 다음날 시가에 붙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골든 크로스가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1번 지점. 여기가 2번 지점. 여기가 3번 지점. 얘가 장중에 보면 실시간으로 막 움직여요. 가격 시가가 살짝 떠서 1, 2%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바로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가에 붙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확인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수익률이 추세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수익률들이 누적시켜 줍니다. 근데 이 종목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무수한 종목들이 있죠. 그 가운데 시가총액이 괜찮고 에코프로 BM처럼 실적이 우수하고 그리고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팔아가면서 내 거 돈 뭐 5천만 원, 1억 한꺼번에 사타 팔았다 하기에 충분한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들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호가 나오네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나온 다음에 안 깨지죠? 언제까지? 이때까지.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20% 나왔으니까 절반 팔고 나중에 깨지는 거 보고 팔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여기까지 안 깨지죠. 근데 여기 이미 25%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팔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충분하잖아요. 추세를 다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더군다나 떨어지는 코스에서 역별된 코스에서 나온 수익률들이에요. 그러면 생존법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는 무릉덩이가 있은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여기는 무릉덩이가 없네요. 그렇죠? 앞에 불화산이 있고 데드 크로스 나오고 이런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호를 보여주는구나. 그럼 이 신호가 뭐냐? 바로 RSI 신호입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 말 그대로 상대예요. 강도 지수인데 강력함의 인덱스 지수. 그런데 relative입니다. 즉 상대적이라는 거죠. 뭐냐면 씨름 선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도 선수, 씨름 선수.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즉 앞에 있었던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 뒤에 것이 절대적으로 이만큼 높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거꾸로 얘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 부분 현상을 분석해서 뒤에 상대적인 지수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의 심리 지표. 가격은 저가를 깨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신호가 나온다든가 가격은 신고가를 돌파 나왔는데도 매도 신호가 나온다든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신호들이 나옵니다. 역별과 정별 구간에서. 자,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하나의 심리 지표로 뽑아낸 겁니다. 인공지능처럼. 자, 그런데 그것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 아까 보셨지만 녹색 선을 빨간색 선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시에서 매수 시점이잖아요. 녹색 선을 빨간 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 시점에서 매도 신호고. 자, 그런데 아까 무릉덩이가 있었죠. 25 이하. 이게 0에서부터 100까지 있는데 25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무릉덩이 색깔이 나오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25 이하면 뭐냐? 과매도 영역입니다. 25 이하로 내려갔다가 25든 30이든 내려갔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다시 위로 올라온 지점. 그 아래에서 나온 골든 크로스. 그게 강력한, 즉 과매도 영역에서 골든 크로스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변곡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대변곡, 정배열, 역배열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신호는 거의 이런 신호입니다. 앞에 급락이 있었. 그다음에 이제 추세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샘플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먼저 한번 그럼 매도도 한번 얘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는 언제 발생하느냐? 과매수. 75 이상으로 주가가 굉장히 과열된 상태에서 과열됐다라고 해서 제가 빨간색, 불화산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아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줬어요. 그래서 강력한 시장이 조만간에 꼬꾸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정배열 구간에서지만 매도를 준비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보통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정배열 됐겠죠. 그 상태에서 나오는 75 이상에서의 강력한 불화선, 과매수 영역에서 나오는 데드 크로스.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세 대변곡이 나중에 역별로 조만간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는 25 이하에서, 그러니까 큰 트렌드는 25 이하에서 나오는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매도는 75 이상에서 꺾어지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큰 추세가 나온다. 조만간에 대변곡점, 출발점, 그리고 대변곡점, 역별로 되는 구간,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평이 역별된 계속 떨어지는 상태 속에서 RSI가 25 이하로 과매도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그러면 조만간에 대변곡, 즉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정배열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 얘기는 주식 비중을 점진적인 확대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요즘 같은 전략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샘플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인데 아래쪽 부분은 카카오의 주가의 모습이에요. 카카오의 2018년도의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면 분할되기 전에 주가의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2019년도고 카카오가 계속 추세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대변곡, 즉 61선 녹색선 21선 아래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죠. 대변곡점, 데드 크로스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가격대가 14만 5천 원 전후네요. 액면 분할 이전 가격. 그리고 나서 계속 주가가 이제 역별된 구간으로 빠지죠. 21선 타고. 빠졌다가 순간 주가 폭락이 나오죠. 저점 다 깨버리고 주가가 폭락이 한 번, 두 번.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정배열이 됩니까? 수렴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61선, 21선, 51선 정배열 구간이죠. 즉 대변곡, 골든 크로스 출발점. 자, 그래서 여기가 대변곡점, 즉 역배열됐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곳. 정배열됐다가 역배열로 전환되는 곳. 이걸 대변곡 우리가 데드 크로스, 대변곡, 골든 크로스 점으로 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책에서는 수렴 그리고 확산으로 표시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수렴, 확산, 거래량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대변곡,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 여기에서 원래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됩니다. 일반적인 책들이나 다 여기서 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식이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이미 살려면 5%, 10%, 많게는 20%가 올라가 있어요. 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다음날 그러면 5% 손실 나면 손절 짧게 잡고 현금 들고 있었으니까 보통 여기서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안 사다가. 그 사람들 심리는 단타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5%만 살짝 빌려도 다 정리해요. 손절이에요. 약세장에서 계속 금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을 20%, 30%는 고사하고 10%도 못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사들어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자, 그러면 실제로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까 저희가 하려면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죠. 지난 3강에서 다 끝났어야지. 이 강의는. 신호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는 나왔죠. 지금 보시면 나중에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도 나왔지만 이미 주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발을 들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신호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신호가? 과매도형이요. 과매도형이요. 과매도 영역이 나온 뒤로 그 뒤로 과매도 영역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무릉덩이가 있어요? 없죠, 하나도. 그 전에도 그런 무릉덩이가 있었습니까?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네요. 근데 그때는 어느 구간입니까? 역배열 구간이잖아요. 역배열 구간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무릉덩이들이 나오기 좋죠. 그러니까 주가 폭락이 나왔으니까. 과매도 영역이니까. 자, 그런데 대변곡으로 정배열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세 상승이잖아요. 60일선 아래로 웬만해서는 이게 몇 개월 동안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속 타고 올라가지. 여기서야 이제 잠깐 꼬꾸라했다 다시 또 올라가는 거고. 이때까지는 아직 괜찮다는 얘기예요. 대역배열이 나오기 전에. 대변곡,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매수가 나오기 전에 역배열됐다 정배열로 나오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확 가닥 정배열됐느냐?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전혀 없던 과매도 무릉덩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릉덩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무릉덩이가 안 나옵니다. 왜냐? 아래로 안 깨고 내려와요. 주가는 직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도 얘가 오히려 거꾸로 더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상대 강도 지수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얘는 포함시켜 주거든요. 앞에 거 지수를 심리적으로 환산해서. 자, 그런데 무릉덩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주가가 직저점을 깨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아는 거예요? 대변곡이 나오기 전에 무릉덩이가 크게 나온 다음부터 주가는 순간 폭락 나와서 무릉덩이가 크게 나왔죠.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이 지점에서. 자, 보겠습니다. 무릉덩이가 나왔다는 것은 RSI 지수가 25 이하로 급락 나왔다는 거거든요. 여기 기준선 25. 그리고서 과매도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과매도 영역이 나온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골든크로스가 과매도 있은 다음에 나와요. 어디 가격에서? 86,000원, 88,000원에서 86,000원 깨고 87,000원, 8,000원 넘어갈 때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서 못 샀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무서워서 못 삽니다. 좋은 주식이고 실적은 괜찮으니까 내가 30%, 20% 사야지 준비하고 있어도 여기서 출렁출렁거리는 게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이너스 5% 빠졌던 게 다음날 10% 빠지고 장중에 3% 출발했는데 또 10% 빠지고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요. 30% 사야 되지만 실제 5% 사기도 덜덜덜 떨립니다. 실제 매매를 해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이 안 나가요. 그러면 많이 나가봐야 5%, 10%예요. 30% 살 것도. 실제 3%, 5% 나가기도 손이 떨려요. 실제 나가보면. 왜? 사는 족족 1%를 사든 마이너스 출렁출렁거리다가 순간 튕겨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살라고 또 하면 가격이 저가 대비 15%, 20% 올라와 있어서 추가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여기서 놓쳤다. 여기서 사면 좋지만 어려워요.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무릉덩이가 그 다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무릉덩이가 안 나온 다음에 골든크로스 나오고 무릉덩이가 안 나온 다음에 골든크로스 나오고 이런 지점들. 그렇죠? 네. 이런 지점들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5%든 10%든 천천히 담궈 나가면서 벌써 3개월이 지나갑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텀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럼 수익이 좀 나요. 시장 대비.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튕겨나갈 때 내가 5%든 10%든 이미 조금씩 잠궈놨을 때 튕겨 올라갈 때 거기서 더 실는 겁니다. 100주 갖고 있었으면 50주 더 확인하고 또 절반 자르고 수익 실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왜 자르느냐? 데드크로스 나면 잘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맨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도 어떤 종목을 했고 그런 것이 세네 개면 이거 하나 갖고 여기서 계속 굴러가면서 건너오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쳐다보느라고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정배열 구간에서 역배열로 내려오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뭐가 나온다? 정배열이 되기 전에 앞에 누가 뭐를 보여준다? 신호를 보여준다.
정배열되기 전에 앞에 이런 신호들 과매도 영역인데 그 다음부터는 과매도가 안 나오고 주가가 밀려도 다시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이런 중간중간.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조금씩 물량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얘만큼 안 깨지잖아요. 가격은 밀리는데도. 그러면 추격 매수가 아니라 떨어질 때 확인하고 바닥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모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도 해도 돼요. 심지어. 그렇지만 정배열 구간이 아니니까 매매를 적극적으로 세게 20, 30%씩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잖아. 그래봐야 5%에서 10% 물량 갖고 있던 거 손절하는 것뿐이에요. 큰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물량을 세게 안 실었기 때문에. 진짜 세게 실리는 거는 여기서 10% 그다음에 정배열 구간에서 20% 30%씩 막 치고받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역배열 구간에서는 매매를 세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나온 거 과매도 다음에 골든크로스 이런 거 뜨면 조만간에 3개월이든 6개월 안에 뭐가 나온다? 대변곡 정배열로 큰 트렌드가 나온다. 그때 내가 50%를 먹든 100%를 먹든 목표를 세워가면서 준비한다. 이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2개나 3개 이미 쌓이고 갖고 있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너가면서 준비할 수 있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선순환 구조를 한번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신호가 나왔잖아요. 과매동에서 나온 신호. 저런 신호는 반드시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6개월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뭐를 해야 되느냐? 정배열로 이제 나중에 전환된 다음에는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해요? 아까 역별된 구간에서는 골든크로스는 RSI 지표는 6개월 전에 나왔잖아요. 과매도 나온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대로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대변곡이 정배열로 나왔죠. 정배열로 나온 다음부터는 이 앞에서는 깔짝깔짝 2%, 5% 샀다가 10% 채웠는데 또 밀리면 3%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배열이 딱 들었다. 그러면 수익이 나기 시작하죠. 10% 갖고 있던 거에다가 과감하게 10%를 더 넣는다든가 20%를 넣는다든가 비중을 세게 자신 있게 세게 제가 이렇게 쌍시옷으로 표현했어요. 일부러 세게 실어라. 왜?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언제 하느냐? 나중에 보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전부 다 손 잘라내느냐?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만 잘라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대응하는 거다. 잘라내는 이유도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봤던 대변곡점 1강부터 계속 지금까지 봐왔죠? 대변곡점, 즉 역배열로 전환되는 구간. 여기서는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 녹색선 61선이 보이시죠? 안 깨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 안 깰지 저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갈 때 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은 D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대변곡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앞에서도 들어왔다 나왔다 왔다 갔다 몇 번 했거든. 몇 개월 전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앞에 주가가 급락이 나와요. 그래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RSI 지표가 25를 깨지는 않았는데 30까지 내려왔다가 골든크로스가 딱 납니다. 그 앞에서는 추세가 깨져요. 계속. 대추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서 들락날락 해서 투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가 1번 지역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정배열 구간. 여기서 사실 주식이 20% 30%가 이미 실려 있어야죠. 근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 신호가 미리 나온다면 그 신호가 바로 1번 신호예요. 골든크로스 나오는 신호. 자, 대변곡 C 지점. 그래서 갑자기 물량을 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보름이든 한 달이든 줘요. 사실 이 앞에서 미리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골든크로스가 나오잖아요. RSI 지표가 골든크로스를 갑자기 딱 내주죠. 중간에 이런 데서 내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락하다가 얘가 갑자기 딱 나와요.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리고 나서 앞에 이런 신호가 나왔는데 이거 되는 건가?
5% 샀다가 10% 샀다가 못 올라가서 또 5% 잘라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정배열된 다음에 딱 튕겨져가요. 그러면 그때 10% 있던 거에다가 20%를 더 얹든 15%를 더 얹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0일선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안 깨지잖아요. 계속 가져간다.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매매를 해보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냐? 17만 원, 15만 원에 산 거를 내가 여기 50만 원까지 나는 계속 가져간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 묻어놓고 있는 분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고 투자도 여기에서 50만 원 근처 갔는데 50만 원 갔다가 40만 원 갔다. 그럼 내 돈 1억, 여기서 1억이 여기에서는 3억 돼 있잖아요. 3억인데 여기서 까지는 순간 2억 2천 가거든요. 다시. 8천만 원이에요. 원금이 1억인데. 하루에 며칠 사이에 원금이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사람은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거라도 건지려고 다 잘라버립니다. 실제 해보면 그래요. 실제 돈을 먹어본 사람들은, 실제 해본 분들은. 자,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신호, 저가에 잘 싸게 주식 수량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00주 잡을 거, 여기서는 몇 주 잡냐? 1200주 잡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200주, 300주 잡아나기 시작하면 1200주가 돼요. 여기서 왕창 1200주 잡는, 1000주 잡는 것보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즉 가나 다라.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어떤 데드크로스입니까? 불화산이 있은 다음에 데드크로스죠. 앞에 불화산이 붙죠. 75 이상. RSI 지표가 75 이상에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게 표시를 해줬어요. 과열이다 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불화살이 있은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바로 이런 지점들마다. 가격 지표로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때렸다. 다 때려야 됩니까? 3분의 1만 때려야겠어요? 3분의 1 때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골든크로스 나오고 안 무너진다. 그럼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골든크로스 3번에서 또 나오죠. 그럼 3분의 1 때렸던 거를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봐야 별 가격 차이 없어요. 대신 시장 더 떨어졌을 땐 나는 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상투인지 여기가 상투인지 우리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네. 수익률 챙기는데 다 챙기는 게 아니라 왜 다 안 챙기면 안 돼요? 정배열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만 때리는 거예요. 데드크로스 나왔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데드크로스 나왔네요. 네. 다시 채워넣었던 거 또 3분의 1 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대략적으로 50만 원에서 한 41만 원 전에서 2만 원 정도 마이너스 한 20% 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기서 내가 3억 됐는데 1억을 팔아. 그럼 1억을 팔았으면 예를 그게 100주다. 그럼 여기서 몇 주 사니까 골든크로스 하니까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300주 갖고 있었다. 근데 100주 팔았다. 그럼 여기서 몇 주 더 사요? 120주 사는 거잖아요. 골든크로스 하나씩 다시 채워놔야죠. 그러면 320주가 됐네요. 이런 행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있었죠. 원래 300주 갖고 왔던 게 이 정도면 한 400주 가까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피크로 튕겨져 올라갈 때 라지점에서 데드크로스 나왔네요. 얼마? 57만 원. 그러면 원래 300주로 출발했던 게 이 지점에서부터 평균 단가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400주까지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팔고 다시 주워 담고 3분의 1을 팔고 다시 주워 담고 왜 다 안 파느냐? 정배열 구간이잖아. 추세가 아직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다 팔면 안 되는 거야. 일단 근데 단기 슈팅 나온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왔으니까 과열 다음에 조심하는 거지. 3분의 1 팔아놓고 다시 골든크로스 나오면 추세가 안 깨진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고 주식 수만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추세가 나올 때 300주 갖고 계속 갖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3억이에요. 혹은 4억. 근데 주식수가 늘어났죠. 5억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정배열 된 다음에
데드 크로스 역배열로 되는 이 지점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계속 그 추세를 인정해 준다. 그렇죠? 바이 앤 홀딩. 근데 중간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름 잡아주고 올라갔다 주름 잡아주고 이게 20%씩 변동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때마다 주식을 팔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추세가 안 깨졌잖아. 역별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시 그 주식을 팔았던 거 3분의 1 혹은 절반을 금액만큼 다시 채워넣으면 주식수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수가 주가도 올라오지만 어떻게 돼요?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주가는 추세니까 계속 가져가되 주가도 올라오지만 내 주식수도 늘어나죠. 한번 주름 접어줄 때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력한 데드크로스가 나와요. 언제 전에? 역배열되기 전에. 자, 이게 왜 강력한 데드크로스냐? 자, 보겠습니다. 주가는 올라와요. 근데 보조지표 RSI 지표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자, 이거 아직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강의가 뭡니까? 통계학보다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학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통계학이라는 것은 가격지표입니다. 이평선이 통계학이잖아요. 수학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모아서 나누기 10해서 그 가격을 중간값을 종가를 써주는 거, 마킹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거. 그게 5일 평균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이동, 20일이면 20일 평균, 60일 선이면 60일 선. 근데 그 추세를 안 깨잖아요. 앞에 작은 선들이. 추세가 상승이에요. 통계학이죠. 가격 지표만 보면 통계학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네, 여기는 깨졌죠. 여기도 깨지고. 네. 더군다나 직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이에요. 가격 지표만 보는 사람은 여기서 안 팔고 기다리다가. 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심리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상대 강도죠. 절대적인 강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 자, 주가는 올라오죠.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로 올라옵니다. 근데 보조지표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50만 원, 여기가 57만 원이에요. 다 지점이 50만 원이고 라 지점이 57만 원입니다. 그럼 가격은 얘가 높잖아. 훨씬 높죠. 더 갈 것 같잖아. 근데 어떻습니까? 보조지표는. 여기는 한 90 되는데 얘는 90을 못 넘고 가격은 10몇 %나 더 올랐는데 거꾸로 더 내려오잖아요. 자, 가격은 고점이 또 돌파가 나오죠. 다 지점 50만 원, 여기는 57만 원, 라 지점은. 가격은 올라가죠. 그런데 보조지표는 어때요? RSI 지표는. 거꾸로 내려오죠. 이 지점을 돌파를 못합니다. 주가가 15%나 급등이 나왔는데. 왜 그러느냐? 상대 강도 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만 높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올라가는 다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14일치를 계산해서 여기서 튕겨온 이거와 여기서 14일간에 튕겨온 이거와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세게 움직였느냐를 보는 거지 단순히 가격만 움직였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속에서도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매매는 높은 가격에서 사고 싼 가격에서 다 파는 전략이 아니라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을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 데드크로스가 나왔어. 과매수 영역 이후에 75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보조지표를 만들어줬는데 아직 역배열은 아니야. 아직 정배열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앞에 있는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강력한 주가는 급등 나왔는데 앞에 거보다 높은데 보조지표가 앞에 걸 극복하지 못하고 먼저 선행해서 꺾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고 여기도 데드크로스인데 앞에를 돌파를 못해요. 심리적으로 기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주가는 치솟았는데 50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절반 이상 팔고 보는 겁니다. 다른 때는 3분의 1이더라도. 혹은 다 팔고 그 다음 지켜보든지. 그리고 나서 대변곡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 주식은 끝난 주식입니다. 당분간은. 꽤 오랫동안.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대시세가 일단 분출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역배열 구간이죠. 역배열 구간 나오기 전에 연초에 나왔네요. 2022년도 12월 1월 초에. 근데 45일 정도 전에 나왔네요. 이 기간이. 거래일수로는 한 30일
정도 되겠네요. 라 지점에서 강력한 매도가 나오죠. 앞에 지점을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극복을 못 하잖아요. 주가는 올라왔는데. 자, 그래서 RSI 보조지표를 통해서 45일 전에 어떤 이상한 신호를 발견하고 여기서 주식을 다 때리라가 아니라 3분의 1 정도만 덜어놨어도 역별 구간이네 3분의 1 더 때리고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평균 가격에서 상당히 잘 때린 거죠. 여기서 뒤늦게 다 때리는 거 때리지도 못합니다. 왜? 아까워가지고 3분의 1이라도 대응해 놓으면 그 다음 대응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든지 추세 꺾인 거 보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드크로스 발생 시에 정배열 구간에서 데드크로스 발생 시에 3분의 1 이상을 신속하게 청산해라. 대변곡이 끝나지 않은, 즉 역배열로 진행되지 않은 정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팔면 안 된다. 자, 매도 후 재매수로 주식수를 늘려갈 생각을 해라. 언제까지? 아까 보셨지만 RSI 지표가 주가는 올라가는데 RSI 지표가 더 낮은 곳에서 데드크로스가 나는 그런 현상. 즉 주가 상승, RSI는 꺾이는 지점. 이해되셨죠? 자, 그때까지는 계속 주식수를 늘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복리 효과는 뭘로 누립니까? 주가 상승으로 누립니까? 아니죠. 주식 수 증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식의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평생에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리라고 그랬어요. 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복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하나 예언을 했죠. 자연현상을 보고.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인류의 종말이 왔다는 걸 인식해라. 왜 그러느냐? 꿀벌이 모든 것을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복리. 주식 투자의 묘미는 뭐냐? 싸게 사서 높은 곳에 때리는 게 아닙니다. 복리 효과를 잘 누리는 건데 똑같이 10,000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더라도 복리 효과, 주식수를 늘려가는 사람이 있고 주식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수를 여러분들은 추세로 먹되 그 중간중간만에 추세가 안 깨졌다 하더라도 주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샀다 팔았다 가면서 주식수를 늘리는 겁니다. 추세가 깨질 때는 물론 다 잘라내야 되겠죠. 정배열 구간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거에다가 이제 심리적인 RSI 지표를, 심리 요인인데 RSI 지표로 그 하나의 심리를 객관화시킨 거죠. 그냥 때려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때려라. 욕심이니까 때려라.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매도 신호를 보여주잖아요. 누가? RSI 지표가. 역배열로 되기 전 6개월 전, 3개월 전. 정배열로 되기 전 3개월 전, 6개월 전. 그러면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왜 3개월 전에 그런 신호가 나오는지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종목들 다 대입해보면 그런데 왜 나오는지 저도 10몇 년 동안 이걸 지금 발굴해가지고 이걸 매매하는 데 쓰고 있는데 추측은 해요. 3개월에 한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에서 변화가 있거나 거시경제지표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종목의 업종이나 이런 걸 바꿔주는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통 매집 기간이 그래서 기관이나 이런 애들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좋은 주식을 실적이 바뀌는 걸 보고 저가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황계에서 나는 시간이. 자,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가 제가 다른 것처럼 개량화된 모델로 검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100% 그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기간이 상투가 나오는 지점이 신호가 나오고 3개월. 바닥에 나오는 기간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매수 신호가 나와서 3개월 있다가 정배열로 바뀌어요. 보통 전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 정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 정도고 빠르면. 자, 그래서 주식 투자의 비밀이라는 것은 많은 책에 뭐 이상한 뭐 시그널이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거가 아니라 복리 효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정배열 구간에서.
그것도 복리가 아니라 더블 복리. 즉 주식수를 늘려서 더블 복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간에 투자한다. 주식은 뭡니까? 그러면 시간에 묵혀야 되는데 장처럼 묵혀야 되는데 고추장처럼 오래 들일수록 10년 된 고추장, 20년 된 발사믹 식초처럼 포도주처럼 오래 묵혀야 맛있다. 주식은 장기 투자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치 투자, 시간의 개념을 무조건 가치 투자다, 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배열 구간에서 추세, 즉 시간을 이해하는 건데 원래는 정배열 구간에서 1년 걸려서 100% 수익 날 거를 아까 보시면 주식 수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7개월이나 8개월로 단축시키죠. 3분의 1 전략만 쓰더라도. 복리 효과가 더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더블 복리 효과, 즉 주가 상승으로 인한 복리 효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즉 만 원짜리가 11만 원, 11만 원짜리가 10% 올라가면 12만 원입니까? 아니죠. 12만 1,000원. 여기서 또 12만 1,000원짜리가 1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3만 1,000원이니까 아니죠. 13만 2,000원. 그러니까 상한가 30%짜리 두 번 치면 100%가 넘죠. 90%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주식 수까지 늘려봐요. 아까처럼 올라갔다가 접어지고 추세 속에서. 주식 수를 증가하는 것이 사실 진정한 수익률인 겁니다. 더블 복리 효과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배열의 구간의 추세 속에서 주식 수를 늘려가면서 그 시간의 개념을 압축해 나가는 것. 그래서 복리의 개념을 충분히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주식의 시간에 투자한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그런 의미인데 그럼 좋은 주식을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변곡에서 이제 역배열 구간이죠. 카카오예요. 대변곡 역배열이 나오기 전에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오죠. 주가는 폭등이 있는데 얘는 꼬꾸라지잖아요. 과매도 75에서 RSI 지표가 가지점에서 75에 나옵니다. 그렇죠? 75에서 뭐가 나와요? 데드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주가는 폭등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한 달, 두 달, 두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역배열이 나오네요. 신호가. 거의 이래요. 개별 종목은 한 달. 뭐 반도체나 아주 좋은 거라든가 철강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따가 항상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매수 신호도 똑같아요. 뒤집으면 정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역배열이죠. 60일선은 못 넘죠. 잠깐 넘었다가도 꼬꾸라지고, 잠깐 넘었다가 꼬꾸라지고. 카카오가 현재 그래서 73,7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요. 2022년도 오늘.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역배열되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무릉덩이가 나오네요. 무릉덩이가 나오고 골든크로스. 무릉덩이. 자, 앞에 있는 무릉덩이 큰 거 나오고 그 뒤에 작아지고 가는 듯 하다가 잠깐 멈추고 무릉덩이 나왔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만간에 카카오가 제가 봤을 때는 뭐다? 바닥 찍고 다시 10만 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시다시피 카카오에서 RSI 지표가 25 이하 폭락 나온 다음에 골든크로스. 뭡니까? 역배열 구간이죠. 그렇죠?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급락을 이용한 역배열 상태에 진입이 되죠. 주가 급락을 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가 또 떨어지고 25짜리가 계속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5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매수를 붙어요. 왕창 붙습니까? 조금 붙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조금씩 붙는다 했죠. 그랬다가 저가가 이상해. RSI 지표는 주가는 안 깨지는데 RSI 지표 먼저 깨져요. 그때는 빠르게 손절하는 겁니다. 5%에서 많이 사봐야 10% 모아갔는데 3%, 5% 바닥에서 샀으니까 직저점에서 최저점에서 샀는데 깨진다. 그럼 3% 정도 손절 나와요. 10%에 3%면 0.3%입니다. 1억 갖고 했으면 30만 원 손절. 옛날 같았으면 증권 거래세 수준이에요. 큰 손실입니까? 아니죠. 수익은 20, 30%를 먹을 수 있는데 요거 손실이면 아무런 손실도 아니지 뭐. 자, 주식 부증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역별 구간에서는 역심리학에서 해서 왕창 질리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입 시점. 지금 카카오죠? 타이밍을 조율해 나가는 거다. 근데 저것도 몇 번 해보면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렇게 해서 참조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현대로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시간 관계상 제가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종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 종목들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수익을 누려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